안녕하세요. 교육진담 국어만세 시즌2입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방송이 시작되네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저희가 아주 뭔가에 대해서 각각의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다양한 학생들의 생각들, 욕구들, 처지들, 뭐 상황들, 뭐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의 거의 공통적인 조건은 대학 수학능력 평가 시험을 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방송 주제로는 그래, 내가 생각하는 수능은 이렇던데 라는 내용으로 한번 가볍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주서부터는 영역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시점에는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자. 이런 식으로 방송이 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수능이란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이 수능에 대해서 말이 되게 많잖아요. 앞으로 수능이 어떻게 바뀔 거라는 둥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학원가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저학년은 저학년대로 혼란스럽고, 현재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준비하시는 분들대로 또 고민스럽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은 좀 각각의 선생님들의 그동안의 어떤 오랜 경험과 직관적 형태 속에서 판단되어지는 수능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볍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하지만 그 가벼움 속에서도 굉장히 우주보다 무거운 수능에 대한 생각들을 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능에 대한 느낌은 어때요?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네. 그리고 눈 마주치면 안 돼요. 네,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일단 되게 말들이 많습니다. 그죠? 수능이라는 게 뭐 악으로 치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능이라는 시험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는 수능이라는 시험이 굉장히 좋은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그 좋은 시험을 이용을 해서 학생들이 단순히 그걸 공부함으로써 성적을 잘 받고 대학에 잘 간다의 느낌이 아니라 수능 국어 공부를 함으로써 내가 더 나은 인간이 되고 더 깊은 사유를 할 수 있는 인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이제 목표로 하는 바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을 뽑고자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글을 잘 읽고 잘 이해해서 거기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을 뽑는 능력이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큰 범위에서 이제 다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서 본 것 중에 되게 재밌는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채용 담당자가 이제 채용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채용이 된 사람에게 이제 통장과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주세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사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조금 맥락을 읽을 줄 아는 분들은 거기서 말하는 의미하는 통장이라는 게 돈을 줄 테니 뭐 계좌번호와 그런 서명이 찍힌 부분을 찍어달라. 통장을 펴서 찍어달라. 그쵸. 그런 의미인 걸 알 건데, 이제 그 분이 통장 뒷면을 이쁘게 네, 딱 찍으셔서 보내자마자 이제 채용 담당자가 죄송한데 우리랑 일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 통장을 찍으신 분이 억울하다고 이제 부당해고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인터넷에 글 올리신 그런 글이 봤는데, 단순히 이게 그냥 웃긴 이야기로 치부할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아이들이, 국어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충분히 그런 일을 많이 겪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어를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 수능 국어를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통장이라는 말을 보면 그냥 통장이라는 글자만 머릿속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통장이라는 말에는 그 상황의 맥락에 따라 정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들을 그 순간순간에 맞춰서 끄집어낼 수 있고, 그걸로 바탕으로 사회생활을 해가고, 이런 능력에 있어서 일단 수능 국어라는 시험이 중요하지 않나, 약간 좀 딴소리를 생각 같은데, 네. 제가 생각하는 수능이란, 그래서 특히 수능 국어란, 다른 과목은 모르겠고, 수능 국어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어떤 사유의 능력들, 그다음에 맥락을 잡는 능력들, 그런 걸 키울 수 있는 좋은 시험이 아닌가. 그래서 단순히 이 과목을 대학에 가기 위한 어떤 시험보다는 그렇게 인생을 위해서 하는 공부다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좀 더 재밌고 풍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이고, 이거 뭐 훌륭합니다. 네, 훌륭한데요. 네, 최근에 제가 우리 희선쌤이랑은 요즘에 제가 대화를 제가 딴짓 하느냐고 정신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정말 훌륭한 대화였습니다. 네, 자기가 생각이. 그리고 저 나오는 단어 중에 이제 사유라는 단어. 요즘 2030에서는 별로 잘 들어보지 못할 수 있었던. 오해의 소지는 없습니다. 근데
2030에서는 좀 들어볼 수 없는 좀 철학적 단어인데,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인간이 존재로서 사유할 수 없으면 그 인간이냐. 생각 좀 하고 살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그 사유 나오면 또 우리 희진 쌤이죠. 사실은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 예. 물론 이제 수능이라는 거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험이겠죠. 근데 이 학생들이 이 수능을 준비하면서 특히 지금 시대 학생들한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 이제 우리는 모바일 세대라서 지금 학생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핸드폰과 친숙해진 그런 모바일 세대라서 사실 앱 중심 문화를 갖고 있는데 앱의 특징이 긴 글을 한 번에 못 봐요. 뭐 카드 뉴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팔리는 그런 기기 형태이기 때문에 긴 글을 읽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 세대, 그 부모님 세대들은 웹 세대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스크롤을 내려서 글을 보던 시대였는데 지금 학생들은 스크롤 안 내린다고요. 카드 뉴스나 이런 걸로 본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 기사들은 뭐 앞에 요약도 달아주고 긴 글을 잘 못 읽으니까 뭐 세 줄 요약. 예, 뭐 그런 그래도 세 줄 요약 같은 거 많이 달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긴 글을 못 읽는 읽기를 힘들어 하는데 이 수능 국어를 준비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긴 글을 읽어야 돼요. 집중해서. 그런 게 익숙해지고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한테 어찌 보면은 긴 글을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연습을 시키는 뭐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고력이나 논리력이 발달하고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긴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담을 없애주고 그런 거 연습시키는 시험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상당히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건너뛰는 거예요. 그런가요? 저는 원래 정리하는 사람이고 예, 말을 시키는 사람이지 제가 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입시 방송에서는 뭐 제가 아주 피치 못한 사정이 있을 때 입시에 대한 해석, 뭐 예를 들어 법안이 새로 나왔다.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 해석 이런 부분들을 해드리는 거고요. 가능하면 이렇게 말을 막 시켜서 이 자리에서 다 풀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제 역할이죠. 자, 우리 그럼 희선 선생님께서. 저는 그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약간 네이밍에 좀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수학이라는 뜻이 사실 뭐 이렇게 매스매틱스는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잘 받을 수 있는지가 사실 수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학 능력 시험은 분명히 개성적인 시험은 아니에요. 이제 학생들이 뭔가 출제자가 요구하는 그 발문에 대하여 되게 표준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가를 보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그 표준적인 반응의 어떤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조금 이제 수능을 접근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본인이 약간 개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거를 조금 요점적인 사고로 끌고 와야 하는 되게 수렴적인 시험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계속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수능에서 고득점을 맞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특히 또 아까 그 긴 지문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분당에서 강의한 지 한 12년 차 정도 됐는데 처음에 가르쳤던 학생들하고 요즘에 가르쳤던 학생들하고 그 문해력이 정말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뭐 예를 들어 춘향전을 수업한다면 사또 밑에 이방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학생들은 이방이 이씨성을 가진 이름이 방인 줄 알고 그리고 이제 문해력에서 필요한 어떤 이렇게 자기가 읽으면서 좀 인지를 하거나 요약하는 능력도 사실 매우 떨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집중할 점은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은 그 상태로 계속 떨어지는데 최상위권 학생들은 제가 느끼기에 예전보다 요즘이 더 뛰어나요. 그러니까 그 학습 격차가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할 때 조금 그 갭을 메워야 된다라는 식으로 약간 본인이 만약에 중3이면 고1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1이면 고2라고 생각을 하고 좀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정말 깔끔하게 다들 정리해 주신 이 능력, 무언가 설명할 수 있는 건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예전에 제가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선생님 그 주제를 갖다 놓고 왜 이렇게 짧게 수업해요? 그러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은 뭐 1시간 수업한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5분에 수업할 수 있는 걸 1시간에 수업하는 게 문제지. 5분에 수업한 나한테 왜 자꾸 문제라고 그래. 응? 생각해봐. 너 그럼 1시간 동안 내가 너랑 농담해야 되겠어?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수능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정말 기대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수능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겠죠. 제도적으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좀 첨언해 드리자면은 보편적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보편적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조건에 따른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수능이 갖고 있는 내용은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애가 아프면 손해보는 겁니다. 그날 본인의 컨디션이 나쁘면 아쉬운 거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조건, 동일한 결과에 대한 원칙하에서 보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시간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기 때문에 보편성의 기준을 둔 평가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럼 이 보편성의 기준을 둔 평가 시스템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교한 평가적인 형태의 내용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퀄리티가 매우 좋아야 돼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1,000만 원씩 정도 제가 이렇게 돈 얘기하면 안 되는데 거의 1,000만 원 정도를 받고 수능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갇혀 사십니다. 호텔에서. 지금도. 그럼요. 수명의 선생님들이 가서 그 교수님들이 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꼴랑 사실은 40문제. 그리고 교사들도 가가지고 검토위원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피와 땀과 모든 열정을 쥐어짜서 만들어진 평가 시스템이고 그 평가에 관련돼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 왔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아까 우리 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보편적인 형태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또 우리 세 분 모두가 말씀하셨던 수능은 참 괜찮은 시험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평가가 갖고 있는 가치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 면이기 때문에 이 수능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한 형태의 시험이다라는 것을 떠나서 수능 자체가 평가 시험으로서는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퀄리티 있는 시험이다. 퀄리티 있는 평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퀄리티 있는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맞을지. 보편적인 시험이지만 그 보편적인 시험에 맞는 조건과 처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학교 3학년의 조건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의 조건에서는 각각 어찌 준비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 시험이 지향하는 바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여기 지금 레옹쌤 있으면 혼날 텐데 또 소개도 빼먹고 했고요. 저는 일단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쌤이었고요. 우리 희선쌤, 우리 피렘쌤, 그리고 우리 희진쌤. 앞으로 이 세 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또 역시 추후 각각의 조건에 맞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냥 지금 가장 핫한 예비 고1서부터 해드릴까요? 네. 그러면 다음 주 방송 예비 고1이 가장 필요로 되어지는 단계로서의 어떤 수능에 대한 내용들을 갖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